오늘 당신은 누구 생각에 미소를 지었고 어떤 생각에 아련해졌나요? 지금 이 시간은 누군가를 미칠 듯이 사랑하는 시간 K-POP 오타쿠 학과입니다. 안녕하세요. 보고 듣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K-POP 너무 좋아하는 사람 담당, 제 이름은 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뷰야, 어디 가니? 나 콘서트가. 뭐? 저번에도 콘서트 다녀오지 않았어? 아니, 그건 NCT 드림 단독 콘서트고, 이번에는 NCT 드림이 나오는 리브 콘서트야. 너 그럼 저번에 일본 간 건 뭔데? 그것도 NCT 드림이 나오는 SM 콘서트. 아니, 뭔 이렇게 콘서트가 많아. 그러게. 여러분, 제 상황극 어땠나요? 제가 혼자 연기를 보여드렸는데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돌 덕질이 이런 거죠. 콘서트 가고 행사 따라다니고 그리고 아이돌보다 먼저 가서 아이돌 기다리는 게 아이돌 덕질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도 제가 NCT 드림을 또 보고 왔습니다. K-POP 오타쿠 학과가 어느새 뷰디의 덕질 브이로그가 된 것 같은 기분인데요. 신곡 2곡 듣고 뷰디의 리브 콘서트 후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엠믹스의 다이스, 시우민의 브랜드 뉴. 네, 엠믹스의 다이스, 시우민의 브랜드 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K-POP 오타쿠 학과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방송을 진행하는 DJ 뷰입니다. 네, K-POP 오타쿠 학과 38회차 주제는 뷰디의 리브 콘서트 후기입니다. 리브 콘서트 도대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리브 콘서트는 어디 은행이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지만 일단은 모든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은행에서 주최한 문화 콘서트고요. 9월 23일 금요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리브 콘서트가 3년 만에 재개돼서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 12만 명이 몰렸고요. 24대 1 경쟁률로 리브 콘서트를 갈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리브 콘서트를 어떻게 가게 됐는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브 콘서트는 그 은행, 국땡 은행에서 당첨이 돼야 됐었어요.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신청을 누르고 당첨이 되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면은 됐던 건데 제가 운이 좋게 당첨이 됐습니다. 사실 여러 개를 좀 응모했었거든요. 응모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았어요. 뭐 청소년 있었고 저는 청소년이 아니어서 그건 못했지만 청소년 뭐 있었고 그냥 국민 어떤 은행을 쓰면은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응모권이 있어서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뽑힌 이유는 아마 국민이 주거래 통장이어서 좀 돈이 많이 있었거든요, 국민을. 그래서 뽑힌 거 아닐까라는 생각 하나와 그리고 외화 한전 박스 그런 부분에도 응모를 할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NCT 드림 보러 SM 콘서트를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외화 환전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 특정 은행에서. 그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 면에서 좀 당첨이 되지 않았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랜덤이라고 하니 랜덤이라고 또 믿어야겠죠.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리브 콘서트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첨된 날부터 좀 돌아가자면 그날은 정말 평범한 날이었어요. 그날 뭐 당첨이 된다라는 것도 다 까먹고 있었어요. 응모만 하고 되면은 진짜 운이 좋은 거고 안 되면은 그냥 안 가는 거지. 뭐 어차피 NCT 단독 콘서트 아니고 행사에 출연진으로 한 번 나오는 거니까 안 가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응모를 했어가지고 당첨 날도 그냥 까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점심시간에 산책 좀 하고 이렇게 회사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오는 거예요. 뭐 리브 콘서트 당첨이라고 하면서 쿠폰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헐 뭐야? 뭐야? 이렇게 하고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회사 카페에서. 그러면 안 됐는데 막 저 당첨됐어요! 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뛰어다녔어요. 그런 다음에 너무 행복하니까 저랑 같이 덕질하는 친구한테도 카톡을 보냈습니다. 야, 나 이거 당첨됐다. 이거 이 두 장, 2명 갈 수 있으니까 혹시 갈 사람 있어? 라고 이렇게 바로 진짜 1시에 문자가 왔는데 1시 한 2분, 3분쯤에 바로 연락을 쐈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 당첨될 줄 몰랐는데 역시 나의 주거래 통장이라고 하면서 정말 그 은행을 칭찬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튼 그렇게 해서 당첨이 됐고 저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23일 금요일 날 갔다 왔는데요. 또 오후 반차 내고 갔다 왔습니다. 7시 반 공연이어가지고 그냥 여유롭게 한 6시쯤에 도착을 했던 것 같은데요. 가는 길이 정말 험난했습니다. 올림픽 그러니까 제가 잠실 주경기장이랑 체조 경기장이랑 달라요. 주경기장은 종합운동장역 2호선에서 내렸더라면 서울이요? 그 체조 경기장은 어디서 내렸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든 전 5호선을 타고 가서 계속 그 역을 찾지 못하고 빙빙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제가 좀 늦게 도착을 했거든요. 계속 어떤 버뮤다 삼각지대에 갇혀가지고 강동을 갔는데 나는 이 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계속 강동, 길동 어디 하단 검산역 거기에 갇혀가지고 좀 늦게 도착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 6시쯤 늦지막이 도착해서 티켓 교환을 하고 막 거기에 막 부스들이 있어요. 포토존도 있고 게임할 수 있는 존도 있는데 거기를 막 들렸어요. 그래서 막 사진도 찍고 해찬이 닮은 곰돌이랑도 막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갑자기 경호원들이 저희를 다 뒤로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랬는데 막 높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영상을 찍게. 그래서 솔직히 조금 기분이 나빴습니다. 역시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하나? 조금 기분이 나빴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뭐야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일반인이랑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다들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저 사람 누구지 했을 때 제가 헐 김도연이다 이랬어요. 그 위키미케 김도연이라고 있거든요. 김도연인 거예요. 그래서 김도연 하자마자 진짜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핸드폰 들고 사진을 막 찍어. 사진을 막 찍는데 경호원들이 뒤를 막 막는 거예요. 뒤로 가라고 오지 말라고. 근데 보통 평소 같으면은 저도 혼자 파는 거 알고 스태프들 마음 알아가지고 다 뒤로 가는데 김도연은 포기를 할 수 없잖아요. 김도연이 진짜 얼마나 멋있고 좋은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진짜 그 스태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계속 가만히 버티고 있었어요. 난 김도연 찍어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 영상을 찍는 높은 분들과 높은 건 아니고 직위가 높은 사람들 뭐 아마 관계자가 됐겠죠. 관계자들이랑 김도연이랑 정세훈 MC 둘이 MC였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계속 보다가 마지막에 틈이 나가지고 제가 그 김도연 가는데 언니 사랑해요 이랬어요. 그런데 김도연이 인사해줬어요. 저는 리브 콘서트에서 이 기억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왜냐면 그날 날씨도 정말 선선했는데 우연치 않게 늦게 갔는데 김도연을 봤다?
와, 정말 운이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같이 이 얘기를 했었어요. 다음부터 페스티벌 좀 늦게 오고 뭔가 저렇게 카메라가 많이 다니는 곳을 좀 따라다니자. 그러면은 연예인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진짜 오늘 운이 너무 좋았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튼 네, 제가 이번 코너에서 또 말이 엄청 많았는데 이번 코너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리브 콘서트 가게 된 과정과 가서 MC 정세훈과 김도연을 정말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여기 있고 이 마이크 위치는 너무 가깝다. 이 여기 보이는 카메라 정도의 그 거리였어요. 정말 가까웠고 그들의 모든 모습이 다 보였고 그랬습니다. 김도연을 실제로 본 후기는 정말 말랐고 그리고 옷이 너무 얇아가지고 추워 보였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덧 저희 첫 번째 코너 끝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도 참 말이 많네요. 하지만 말이 많지만 노래는 두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MC였던 리브콘 MC였던 정세훈과 김도연이 함께 불렀던 수지 백현의 드림 노래랑 위키미키의 시스타 노래 듣고 올게요. 수지 백현의 드림, 위키미키의 시스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K-팝 오타쿠 학과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방송을 진행하는 DJ 표입니다. 네, 아까 앞서서 첫 번째 코너에서는 제가 리브콘이 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리브콘을 가게 된 과정, 그리고 가서 MC 정세훈과 김도연을 만났던 일화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리브콘은 은행이 있잖아요. 우리 전 국민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쓰고 있는 은행에서 주최했던 문화예술 콘서트였고요. 저는 그 콘서트에 당첨이 돼서 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9월 23일 금요일에 올림픽 공원 체육 경기장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코너에서는 그 얘기 해드려야죠. 도대체 어떤 연예인이 나왔고 리브콘 어땠냐 이 얘기를 가장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우선 설명을 하자면 NCT 드림은 무조건 나오겠죠. 제가 NCT 드림 좋아하니까 NCT 드림이 없으면 가지 않습니다. 한번 불러드릴게요. MC는 앞서 얘기했듯이 정세훈과 김도연이 나왔고요. 가수는 케플러, 헤이즈, 그레이와 로꼬, NCT 드림, 싸이가 나왔습니다. 케플러, 헤이즈, 그레이와 로꼬, NCT 드림이면 여섯 아티스트? 여섯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아티스트 6개? 이거 진짜 뭐라 하지? 여튼 아티스트가 6그룹으로 나왔다. 그룹이 아닌 분들이 또 있지만 6개가 나왔는데 개라고 할게요. 나왔는데 10시 반까지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우선은 케플러는 시더라이트 그리고 와다다 업 3곡 했고요. 헤이즈는 엔줄라이 널 너무 모르고 돌아오지마 없었던 일로 해픈 우연 5곡 그레이와 로꼬는 오네요 꿈이 뭐야 맘편이 스노우 윈도우 그리고 뭐 로꼬 신곡 이렇게 해서 한 여기도 5곡 넘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NCT 드림은 비트박스 맛 헬로퓨처 버퍼링 4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싸이가 엄청 많은 곡을 했어요. 마지막 순서였거든요. 젠틀맨, 연예인, 뉴페이스, 아버지, 뎃뎃, 강남스타일, 챔피언, 예술이야 8곡을 했습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계속 그 앞 순서였던 분들이 있거든요. 순서가 케플러, 헤이즈, 그레이와 로꼬, NCT 드림, 싸이 이렇게 됐는데 케플러, 헤이즈, 그레이와 로꼬 네 6개 맞네요. 근데 앞 순서부터 계속 시간이 없어서 멘트를 줄이고 노래를 했었거든요. 막 헤이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서 노래만 빠르게 하고 갈게요 막 이러면서 했는데 싸이가 진짜 오래 했네요. 싸이여서 많이 준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콘서트는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사실 케플러는 어쨌든 아이돌이잖아요. 그럼 아이돌 팬으로서 아이돌에게 할 수 있는 의리가 있습니다. 내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응원법을 같이 해주는 의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케플러 나온다 했을 때 어떤 곡을 할지 모르니까 막 노래 듣고 바로 뭐 케플러 뭐 와다다 케플러 와다다 응원법 해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응원하고 업 응원법 보면서 응원하고 했던 의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남의 아이돌 응원법 외치는 거. 그랬는데 리브콘 체조 경기장 시야를 얘기를 안 해드렸네요. 저는 주경기장도 갔다 왔고 체조 경기장도 갔다 왔잖아요. 와, 시야가 진짜 미쳤습니다. 시야가 제가 3층 중앙이었거든요. 3층 중앙이면 잠실에서 3층 중앙이면은 그냥 그거는 아이돌을 보러 간 게 아니라 아이돌과의 의리. 내가 너를 내 응원 그러니까 NCT 드림의 응원봉의 색깔로 물들이러 가겠다라는 팬들의 의리라면 잠실이 아니라 여기 체조 경기장 3층은 얘네 얼굴을 보러 가는 거예요. 진짜 가까워요. 시야가 너무 좋아가지고 체조 경기장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어디든 천국이다. 어천. 그러니까 어디 구역을 가도 시야가 너무 좋아서 천국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의 반면에 고척동과 잠실 주경기장은 그냥 하느님 보러 간다. 아이돌이 아닌 하느님을 보러 간다고 너무 위쪽에 있어가지고 그런 말인데 시야가 진짜 좋았습니다. 전 중앙인데도 애들 눈코입은 솔직히 오바고 걔네의 생김새를 다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시야가 정말 좋았어요. 네. 아유,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네. 여튼 제가 다른 아이돌은 각설하기 전에 헤이즈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헤이즈 아티스트 너무 귀엽고 너무 제 상상의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노래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헤이즈랑 그레이 로코 노래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못 즐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헤이즈가 부르는 노래를 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흥얼흥얼 난 모르고 이러면서 막 노래 흥얼거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NCT 드림 제가 지금 목소리 쉰 거 보이죠? 제가 최근 들어서 목소리가 나만 하는 날이 없어요. 계속 NCT 드림 행사 쫓아다니느라 소리를 질러가지고 목이 계속 나가 있는데 이번 리브 콘서트에서는 진짜 악에 받쳐 응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 체조 경기장의 거의 절반은 진짜 NCT 팬들이었거든요. 거의 다 초록색 그 봉이었어요. 제가 이 너튜브로 보는 분들에게는 자료 화면을 띄워드릴 텐데 진짜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인 그 콘서트장이었는데 저희 뒷자리에 앉은 일반인 남자분들이 계속 NCT 욕하는 거예요. 쟤네가 뭐가 재밌다고 막 이러면서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못 들었는데 나중에 친구가 얘기해줬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아이돌 팬 절반과 진짜 아이돌 문화를 잘 모르지만 헤이즈, 그레이, 로꼬, 싸이를 좋아하는 분들 아니면은 그냥 초청해서 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분위기가 나름 괜찮았다. 나름 괜찮았지만 이제 아이돌 팬들이 소리를 지르는 걸 약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지만 그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 있으니까 화가 나대요. 그리고 뒷사람들이 진짜 그 남자분들이 계속 궁시렁거렸거든요. 그 리브콘 왔는데 좀 즐기지도 않고 이 공연은 이래서 별로, 이 공연은 이래서 별로 이렇게 아주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꼭 그런 콘서트를 못 즐기는 사람들이 그랬는데 여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 새끼들 기죽일 수 없다. 물론 들리지도 않았겠지만 그냥 혼자서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튼 그래서 제가 진짜 열심히 소리를 질렀어요. 사실 그 뒷사람들 얘기는 하나도 못 들었어요. 우리 애기 욕하는 거 못 들었어. 근데 나와서 들으니까 화가 나대. 여튼 소리를 지르는 건 저의 약간 이제 트레이드 마크는 아니고 팬들의 기본 소양이죠. 응원법을 하는 건 팬들의 기본 소양입니다. 그래서 엄청 소리를 질러가지고 제 옆에 같이 간 친구가 야, 너
너가 쓰러지는 줄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엄청 소리를 질러가지고 깜짝 놀랐나 봐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안 쓰러져 안 쓰러져.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땀이 나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땀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와, 저 그래서 진짜 그 체조 경기장에서 더워가지고 계속 부채질하고 있었어요. 와, 진짜 더웠습니다. 소리 지르는 것도 엄청 체력 낭비더라고요. 여튼 우리 드림이들 무대 너무 잘해가지고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거기서 팬들도 많아가지고 애들이 막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고 박지성이 그 콘서트를 하고 난 다음이어서 그런가 팬들한테 낯을 많이 안 가리는 거예요. 거기서 막 팬들 이렇게 핸드폰 가져가서 사진을 찍은 건 아니겠지만 막 이렇게 막 포즈도 다양하게 하고 우리 지성이 진짜 많이 장족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너무 귀여웠어요. 네, 시간이 어느덧 한 33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두 번째 코너 끝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 노래 두 곡 듣고 갈게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케플러와 헤이즈의 노래 들을 건데요. 케플러의 업과 헤이즈의 엔 줄라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케플러의 업, 헤이즈의 엔 줄라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K-팝 오타쿠 학과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방송을 진행하는 DJ 뷰입니다. 네, 벌써 마지막 코너로 다가오게 됐는데요. 코너 3에서는 이 얘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진짜 덕질을 많이 하잖아요. NCT 단독 콘서트뿐만 아니라 NCT가 나오면 어디든 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보고 싶은 거는 덕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항상 걔네가 있는 곳에 제가 없으면은 안 돼요. 그럼 전 진짜 질투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애들이 팬들이 많은 걸로 좀 기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여러 아티스트를 모아놨는데 거기서 우리 응원봉이 가장 많으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만약에 10,000명이 있는 곳에서 5,000명이 내 팬들이야 라고 하면은 전 진짜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보지 못해도 그런 걔네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같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더 뭐냐면요. 그게 저의 좀 요새 힐링인 것 같아요. 얘네를 보러 가고 얘네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응원을 하고 걔네가 행복해하는 순간에 제가 있는 그런 과정들이 저한텐 이제 좀 힐링이 되고 이게 취미가 되고 뭔가 하나의 삶으로 조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그 NCT 드림 단독 콘서트에서 한 2주 전, 3주 전에 방송했던 거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덕질이 조금 힘들어진다. 덕질을 놔야 하나라는 고민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목표가 뭐냐면요. 저는 정말 50살, 60살, 70살, 80살 진짜 죽을 때까지 케이팝을 하고 싶거든요. 계속 진짜 철이 없이 아이돌 좋아하고 아이돌 노래 좋아하고 막 춤추고 응원 다니고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 그때는 진짜 누가 제일 잘생겼다. 그때는 그 노래가 제일 인기였다. 아니야 우리 애들이 더 최고거든. 이러면서 진짜 장난스럽게 막 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실행을 하고 있고 도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저의 요새 소소한이 아닌 완전 큰 행복이라는 점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덕질을 하면서 누군가한테 혼남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사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혼내는 거는 말이 안 되지만 보통 부모님들이 왜 아이돌을 좋아하냐, 아이돌 좋아해서 뭐 하냐, 덕질하면 밥 먹여주냐, 이런 그런 사랑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덕질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한 편이고 제가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걸로 남들이 왈가왈부하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좀 더 너가 아이돌 좋아해봐. 너가 지금 안 좋아해서 그래라고 이렇게 받아치는 성격이기도 한데 그런 환경이 있어서 조금 더 잘 다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전 진짜 아이돌 따라다니는 게 제 유일한 낙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할 걸 안 하면서 가진 않거든요. 저는 할 걸 다 하면서 즐기고, 진짜 그걸 즐기기 위해 오히려 일을 하고 생활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이 생활이 계속 영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정말 저는 NCT 좋아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해외여행도 가고 이렇게까지 순애보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많은 행사를 다니는 것도 처음이고 참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NCT가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사실 지성이가 팬들을 볼 때 정말 행복해 하거든요. 이게 팬으로서 콩깍지를 씌인 걸 수도 있겠지만, 진짜 지성이는 팬들을 볼 때 눈이 엄청 반짝반짝해져요. 막 이렇게 올려보고 그 황홀해하는 표정이 다 보이거든요. 어쩌면은 그가 황홀해하는 모습에 내가 한 부분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일 수 있고 사랑일 수 있고 어쩌면 한편으로는 좀 그런 한편으로는 그런 질투심인 거죠. 내가 없는 곳에서 그 아이가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변태 같지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는 지성이가 행복해하는 곳에 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거고요. 콘서트 많이 다니면 좋잖아요. 전 이거 다 경험이라 생각해요. 제가 살면서 언제 헤이즈의 노래를 라이브로 듣겠어요. 제 음악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또 하나, 저는 사실 K-pop 오타쿠학과 방송 콘텐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이렇게 콘서트를 많이 다니는 겁니다. 사실 콘서트 다니는 거 다 돈이거든요. 시간이고 시간과 돈을 쓰면서 이렇게 애들 만나러 다니는 건데, 저는 정말 이 K-pop 오타쿠학과 콘텐츠를 위해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어느덧 3코너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얘기를 하려면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항상 라디오는 아쉽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이번 코너 주제 한 문장으로 마무리를 해야겠죠. 이번 코너 주제 여러분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콘서트를 많이 다니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그게 제 일과 그리고 취미의 균형을 잡는 일이다. 제가 일로서만 살지 않고 사람으로서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터득한 거고요. 이게 제 삶에 있어서 정말 지금은 큰 3순위 정도의 행복이기 때문에 가고, 저의 취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NCT 드림을 사랑하기 때문에 걔네가 있는 공간에 제가 다 있었으면 좋겠고요. 걔네가 저로 인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약간의 욕망도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K-pop 오타쿠학과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간다는 점. 이렇게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49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노래 듣고 올게요. 제가 좋아하는 NCT 드림의 맛 노래 듣고 이제 클로징으로 가겠습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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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네, 코로나 때문에 잠잠했던 K-팝이 점차 활동하고 있는 것이 실감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기에 K-팝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만나지도 못하고 콘서트를 해도 온라인으로 해서 소리도 못 지르고 떼창도 하지 못하고 하는 게 사실 K-팝은 아니거든요. 직접 만나지 못하는 K-팝이 과연 K-팝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는 의문이 항상 들었던 시기였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2022년 9월 27일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마스크 없는 K-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클로징 곡 NCT 드림의 같은 시간 같은 자리 노래처럼 다음 주 화요일 3시에도 104.9MHz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더는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wait